오늘은 일탈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벼운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낙인 이론. 실제로 이 낙인 이론이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낙인 찍힌다고 해서 계속 일탈 행동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문제를 가지고 알아봅시다. 그 전에 이제 좀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드리케미의 아노미론하고 그다음 머튼의 아노미론하고는 기능론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드리케미의 아노미론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 이제 이중 규범이 존재하거나 또는 이제 규범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즉 아노미 상태가 온다는 거죠. 가치관이 혼란한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바로 드리케미의 아노미론입니다. 반면에 이제 머튼의 아노미론은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문화적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행위를 통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성적을 올리는 이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 이 차별적 교제라는 말,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한자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귄다, 그 다음에 접촉한다, 이런 의미죠. 사귄다, 접촉한다. 그래서 나중에 낙인 이론에서 나오는 차별적 제재는 통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봐주고, 어떤 사람은 뭐 기소를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이 차별적인 제재라는 거죠. 그 부분하고 반드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차별적 교제는 일탈 행동을 하고 있는 행위자하고 지속적인 접촉, 계속 이제 접촉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일탈 행동을 학습하게 되면서 그 학습한 행동을 또 일탈로, 행위로 옮긴다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낙인이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 결국 이 교제라는 말은 학습이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이론의 경우는 1차적 일탈이 아니라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렇죠? 이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탈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괜찮고 이 사람들은 일탈 행동이 되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2차적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탈 행동을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가 가벼운 일탈은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정상 행동으로 거의 대부분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일탈 행동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 그걸 결정하는 입장에 희생되는 경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낙인 이론입니다. 22학년도 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는 낙인 이론이고 하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 이러면 이제 A는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차별적인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히
B는 차별적 교제론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적 교제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차별적 교제라는 말하고 차별적 제재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따가운 시선을 주변 사람도 받게 된다. 이건 차별적인 제재에 해당되는 거죠. 반면에 차별적인 교제는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A는 일탈 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여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행위 속성에 의해서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낙인 찍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B는 차별적인 제재. 차별적인 제재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이 학습된다. 학습. 자, 학습은 지금 또 얘기했지만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상호작용과 관계 있다. 요 정도만 언급이 되면 둘 다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로 처리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달리가 아니고 모두로 해야 되겠죠. 그럼 4번 B는 차별적 교제로는 A와 달리 2차적 일탈 행동 발생 과정이 여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아니죠. 요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대책이고 그 다음에 일탈 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 요건 낙인 이론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21학년도 7번 수능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A가 뭔지 B가 뭔지 이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A, B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낙인,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적 규제이론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A는 스스로도 해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요건 A가 낙인 이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B는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얘기는 해서 약물 복용하다가 금지된 약물 수단을 기록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서 B에게 해서 이제 접촉하였다. 접촉. 그러면 이건 차별적 교제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AB 4대 일탈 이론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 A의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 거치는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A는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가는 낙인 이론. 그다음 B의 고등학교 입학 후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고등학교 입학 후의 일탈 행동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러면 뭐예요? 일단은 성공을 중요하게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그 다음에 병. B가 A와 접촉하여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A, B 일탈 행동에 관한 적절하게 적용됐지만 하지만 다는 B는 다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이 않았습니다. 이랬죠. B는 결국 돈이 필요했던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은 B가 A와 접촉하여 일탈 행동을 합숙했다. 이게 이제 차별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차별적 이론, 교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가는 일탈 집단 대신 정상 집단과의 교류, 차별적 교류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는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 수단 간의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다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자, 일탈 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 이렇게 보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가가 낙인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별적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낙인 이론을 하고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죠. 차별적 교제론, 낙인 이론의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가다와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아노미론하고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그렇죠. 아노미론하고 그다음에 차별적 교제론 이 두 가지죠. 근데 나는 가다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10번 문제. 자,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세 가지 값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경우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행동의 운인이라고 본다. 차별적인 제재,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일탈자와 규정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낙인 이론에 대한 대책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2점이니까 어쨌든 얘와 얘가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A와 구분되는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아직 A는 뭔지 잘 모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구분된 차별적인 제재. 그렇죠. 잘 모를 수 있네요. 자, 을은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 규모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B, 이제 낙인 이론이죠. 이 낙인, B는 낙인 이론.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노미론. 부정적 자아 형성에서 초점을 찾는다. 일탈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낙인 이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아니면 아노미론하고 이제 차별적 교제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 이 공통점이 들어가면 또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B와 구분되는 B가 낙인 이론이죠. 그러면 낙인 이론과 구분된 낙인 이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 한 개만 맞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을은 아노미론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억은 하나밖에 안 맞으니까 이건 공통부분. 그럼 이제 병은 자연히 차별적 교제론만 남게 되는데, 자, 정상 집단. 그래서 차별적 교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탈행동의 사회적 반응이 이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죠. 차별적 교제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2점이 아니라 1점이 되게 되고, 가에는 일탈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차별적 교제론에 해당되는 이론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학생이 다른 말을 썼을 거예요. B는 B.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은 최초의 일탈행동보다 반복적 일탈행동에 초점 맞춘다. 이게 이제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 C는 일탈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 자, C. 두 번째 거 아노미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누구의 아노미론이냐면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머튼. 그러니까 사회 규범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면 아노미론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방안 이 부분은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9학년도 12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낙인 아노미론 차별적 규제로 성공 목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등하게 됐다가 제한된 목표를 달성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머튼의 아노미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상응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차별적인 제재라는 것인데, 자, 차별적인 제재는 이건 낙인 이론이죠. 근데 차별적인 교제라는 말하고 반드시 구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제 차별적 교제, 제재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다는 일단 일탈 성향을 타고나는 것에서 습득되는 것이다. 학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탈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 이러면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별적 교제론이라는 말은 학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교제, 차별적 제재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배집단의 통제와 착취를 통해서 불평등한 구조가 이러면 불평등한 구조는 바로 갈등론에서 말하는 일탈행동입니다. 그 다음 나는 일탈행동의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낙인 이론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낙인 이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나는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막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번 나는 가다와 달리 일탈행동의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중시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건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자, 아노미론은 이제 가와 관계되는데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은 드리켐의 아노미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노미론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어떻게 관련 지으려면 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이랬으니까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가나는 다와 달리 사회적 지배적 가치를 사회하지 못한 글쎄요 지배적 사회 가치를 학습하지 못해서 이 개념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그러면 앞에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지배적 규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드립게임에. 그러면 지배적 규범이 붕괴했다는 얘기지. 지배적 그 규범을 사회하지 못해서 이런 개념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거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 지배적 규범의 붕괴 그렇게 해서 이중 규범이 생긴다든지 규범이 없는 상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론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탈 이론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